끙정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국내 독어 전공자 독일이민 관련된 질문 사항이에요. 남자분이시고 군필 만 26세 독어교육과 졸업하셨어요. 현재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계시고 급여 및 처우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중견기업의 중하위권, 중위권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요즘 분위기가 20대의 젊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MZ 세대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 정도라도 일자리를 얻은 게 꽤 능력자라는 의미입니다. 토익 915점, 토스 AL, 독일어 B1에서 B2 정도 꽤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용자금이 이제 가족 도움을 받아서 허리띠 졸라매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준비할 수는 있는데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적성이 뼛속까지 문과라서 IT나 기타 뭐 이공계 기술 쪽 이런 쪽에는 문외한이다. 그래도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배울 의지는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일어 전공했으니까 독일어권 국가를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뭐 등등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독일이 무조건 유리해요. 인구 규모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행정적인 난이도나 또 노동시장의 규모 자체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오스트리아의 인구와 경제 규모, 뭐 GDP, 스위스의 인구, GDP, 리히텐슈타인의 뭐 인구 뭐 이거 셀 것도 없어요. 이거 세 개를 다 합치고 뭐 어쩌고 해도 독일보다 게임도 안 돼요. 독일은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GDP 규모가 큰 나라예요. 뭐 독일이 뭐 유럽의 병자니 뭐 어쩌니 뭐 유럽이 뭐 폭망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 현실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숫자 통계를 왜 부정을 해요? 미국, 중국 빼놓고 독일이 GDP 3위다. 1인당 GDP를 미국하고 PPP로 비교를 하면 노미널 밸류가 아니라 PPP, Purchasing Parity 무슨 뭐가 있었는데 끝에 P가 기억이 안 나네요. Purchasing Parity Price? 그러니까는 구매 능력 GDP 비교하면은 1인당 GDP 비교하면은 미국하고 독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은 뭐 일론 머스크니 무슨 뭐 마크 저커버그니 맞나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다음에 무슨 뭐 누구야? 수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평균 올려치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1인당 GDP가 높아 보이는 거지, 평균 값이 아니라 미디안 값, 중간 값, 이거를 따지면은 오히려 독일의 보통 중간값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하고 미국의 중간값하고 비교하면은 별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차이가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분은 지금 독일어권을 희망을 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독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여러 가지 정황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를 굳이 1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독일로 일단 발을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 영주권, 시민권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목표이며 독일의 괜찮은 회사 취업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아주 뭐 당연한 목표죠. 그리고 문과 출신들에게는 제가 주로 회계, 세무를 추천하시는데 가까운 미래에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AI를 더 잘 써요. 즉 회계사, 세무사가 AI를 배워서 업무를 극대화,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뭐 자동으로 영수증을 누가 막 모아줄 거예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이제 안 쓰고 점점 뭐 크레딧 카드로 쓰던가 뭐 온라인 페이먼트를 쓰면은 그것도 다 모든 가상의 어떤 영수증 같은 걸로 주고받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게 자동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나 세무사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뭐 덧셈 뺄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법이나 회계 원칙을 이 트랜잭션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하겠는가?
이거 되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 회계장부를 조작하자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세법이나 어떤 회계 원칙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법인에서 돈을 어떤 서비스나 상품에 쓰더라도 이게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프트웨어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정황에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싶으면은 이거 자산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둘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방통대 프라임 컬리지에서 경영학과 졸업 및 졸업한 후 독일로 가기 나쁘지 않아요. B. 독일에서 파호슐레에서 회계 세무학과로 진학 후 현지 취업하기. 이거 독일어 공부 조금만 하면은 가능해요. 국내에서 AI CPA 취득 후 독일 가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끙정님이 제 정말 조카뻘이거든요. 제 조카뻘인데 제 조카라면은 저는 이 B번을 택할 것 같아요. B번을 권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독일어가 B1, B2이기는 한데 이거 조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거를 B2, C1, C1, C2 레벨로 올리면 올릴수록 더 빨리 독일어를 향상시키면 향상시킬수록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회계 세무학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경력 2년만 만들면은 영주권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거 공부하는데 뭐 3, 4년 뭐 이 정도 걸릴 거예요. 3, 4년, 4, 5년. 이미 영주권, 독일 영주권이 있거나 이미 독일 시민권이 있다. 미성년자일 때 엄마나 아빠를 따라와서 독일에서 뭐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회계학과, 세무학과를 들어가면은 듀얼 스튜디엄 바로 5급 공무원, 국세청 5급 공무원 듀얼 스튜디엄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분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끙정님은 독일 영주권을 선해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아무 파옥슐레든 들어가서 회계세무학과 3년 4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취업해서 경력 2년을 만들어야지 그때서야 한 6년 7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면은 영주권 조금 더 준비하고 하면은 한 3년 만에도 시민권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시민권법이 뭐 C1 이상 받으면은 시민권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경력 3년에 그러면은 시민권을 한 7년, 8년 만에 받는 거니까 물론 이미 진작에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20대 뭐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어쨌든 30대 초중반에는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또 독일에서 그 조금 늦은 시기지만 공무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회계 세무사 자격을 독일에서 세무사 자격증 먼저 따고 그다음에 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은 연봉이 자기 능력껏 뭐 20만 유로, 30만 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세무 회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신고되는 소득은 낮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다 털어버리고 굉장히 나름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알려드린 내용도 있어요. 독일의 세무사이자 회계사인 사람 포스팅 올린 게 있었는데 한번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이분이 30대란 말이에요. 액면가는 한 4, 50대지만 이분이 30대, 35살이란 말이에요. 야콥 아이젠라이크 구텐 모르게 마이 나메 이스트 야콥 아이젠라이크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라 그러지? 핀푼트 드라이시키라고 불리어야 되나? 이분 내용을 한번 꼭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끙정님. 이거 해서 독일에서 세무회계사 자격증 취득하면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다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스위스의 UBS인가? 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고 UBS가 인수했었나요? 맨날 저는 그게 앞뒤가 누가 망하고 누가 인수했는지 헷갈리는데 그런 금융회사로 뭐 진출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경력 좀 쌓고 독일 시민권까지 받은 다음에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런 데 가면은 별 이상한 비밀스러운 그런 금융회사들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제이슨 본이
어디 스위스 어디 은행 가가지고 지하 금고 가가지고 뭐 금고 열고 뭐 이것저것 막 꺼내오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제가 실제 그런 금고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별거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금고를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고 뭐 독일에도 있어요 사실은. 스위스에도 있고 리히텐슈타인에도 있고 뭐 이런 프라이빗 뱅커들 약간 자산 관리 해주는 뱅커들 뭐 그런데 독일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력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AI로 100%다 대체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단순 북키핑 정도는 AI로 최대한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단순한 장부 관리 뭐 이런 거. 하지만 독일의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스위스의 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국과 벨기에는 어떤 세무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조약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줄일 것인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무슨 그 론스타라는 미국 그 사모펀드가 한국에 뭐 외환은행인가 뭐 이거 인수해가지고 쪽쪽 빨아먹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한국에서 뭐 막 어떻게 막 이제 좀 약간 월권 행위를 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은 뭐 법보다 국민 정서가 더 앞서는 것도 있고 가끔 뭐 정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뭐 판결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지고 법 적용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론스타가 한국에 뭐 소송 걸어가지고 이기고 최근에도 뭐 엘리엇이니 메이슨이니 메이슨 캐피탈이니 뭐 예전에 뭐 국정농단 시절에 뭐 삼성전자랑 어디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했나 삼성물산이랑 합병했나 뭐 그거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다 국제소송해가지고 져가지고 뭐 수천억 물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해외에 있는 회사들이 그 소송에 어떤 소송 권한을 가질 때 보면은 알고 보면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있는데 그 벨기에랑 한국이랑 무슨 뭐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모펀드 해외의 사모펀드 헤지펀드들한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런 거 AI가 모르죠. AI가 정말 발달하면은 그런 틈새까지 막 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AI가 해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결국에는 이런 회계사 세무사가 관여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세무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은 굉장히 비싸게 쓰이고 팔릴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아직 20살, 20대 중반이니 이미 독일어를 뭐 B1, B2 하니 제 생각에는 독일어 어학연수를 독일 현지에 가서 빨리 신속하게 B2, C1 만들어서 파옥슐레에서 세무사 자격증 딸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로라는 전공이 있어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상법 뭐 이런 전공 이런 해석이 되려나? 뭐 비즈니스와 세법 뭐 이런 전공이겠죠. 그거 파옥슐레가 아니라 그냥 우니베르시타트 갈 수도 있고 아주 명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쟁이 더 있을 거고 명문대학이 아니라 뭐 한 뭐 2선급 중소도시 뭐 아우스쿠스부르크라든가 아까 여기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아저씨도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나왔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대학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아비투어 졸업장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신 분은 독일어 점수만 확실하게 만들면은 이거 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 B번 독일 파옥슐레에서 회계세무학과로 진학 후 현지 취업하기를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